네, 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배우는 실전 프로그래밍 입문. 오늘부터 진행하게 될 저는 스택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지금 보시다시피 코딩 입문 하시는 맨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아예 코딩을 배우고 싶은데 막연하다,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만든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처음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스택 코딩이라는 이렇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랑 카페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현재 취미로 코딩을 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외주 프리랜서까지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온오프라인 이렇게 강의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재 타 직종 종사자예요. 네, 이렇게 같은 뭐 프로그래밍을 직접 제작하고 있지는 않고요. 타 직종에 종사하면서 프리랜서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이력인데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입문자 강의, 비전공자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제 미적분, 어떤 수리 모형 같은 거 배우면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의 끝에 이 강의를 모두 다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키보드 마우스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입력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할 거예요. 키보드 마우스 제어가 가능하면 어떤 것들이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반복적으로 어떻게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저렇게 클릭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들, 그런 업무들이 이제 자동으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림으로써 컴퓨터가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의 문제를 조금 다루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프로그래밍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과정을 함께 풀어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손 코딩을 할 거예요. 코드를 계속 치는 행위죠. 그래서 코딩을 계속 하면서 이걸 체득하는 습관까지, 체득할 수 있기까지 같이 좀 한번 해볼 겁니다. 전체 일정은 제가 커리큘럼은 쭉 잡아놨는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다룰 내용은 지금 1주차 프로그램 기초와 이해 그리고 사용 방법, 그 다음에 모듈 이해 및 활용해서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 제어로 간단한 매크로, 그 다음에 메모장 자동 작성, 자동 저장 프로그램 만들기 이렇게 좀 해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건데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께서 혼자 헤쳐나갈 수 있게끔 충분히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이후에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강의를 다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진행을 해볼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은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이라고 조금 써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실제적으로 음, 가능할지 조금 작성을 해봤어요. 이거는 예시인데요. 사람이 8시간, 하루 8시간 동안 6달 해야 될 일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 라고 코드를 쭉 적어서 컴퓨터한테 시켰더니 이 일을 30분 만에 해버린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이만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컴퓨터에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명령을 내려서 시켰더니 30분 만에 이걸 끝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자동화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번 과정에 다룬 걸로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내기 직전, 이것을 내기까지의 걸음마 단계로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강의의 목적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원하는 자동화 프로그래밍 만들 수 있는 능력, 프로그래밍의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뭐 자신감 부분, 그다음에 사고의 확장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같이 써봤어요. 전 그중에서도 이렇게 사고의 확장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배우기 전과 후가 저는 사고의 확장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박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직사각형이 박스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박스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이는 뭐 나이, 연령층에 따라서 혹은 어떤 배경 지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이 박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하나하나 세서 18이라는 박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를 올라가면은 우리가 행렬이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 행렬의 원리로 계산을 한다면은 지금 3열,
육행이다 해서 18박스입니다 라고 또 구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본다면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배경 지식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세서 나간다면 이 박스를 다 셀 때까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행렬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훨씬 더 실수도 적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훨씬 더 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린 연립방 정식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식을 높이면서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가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예요. 이제 회사나 이제 자기만의 분야, 필드에 나가면은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창고 안에 있는 박스의 수를 한번 세보세요. 라고 상사가 문제를 낸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하나 다 셀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겠죠. 혹은 뭐 행렬로 이렇게 따져서 여기 한 칸에 9개 있는데 그래서 뭐 칸이 몇 개다. 세면 뭐 조금 빠르긴 하겠죠. 하지만 박스의 크기가 다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 속의 문제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수학적 어떤 그런 지식에 있어서는 해결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좀 배운 분들, 전산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 박스에 하나하나에 이렇게 라벨, 바코드 시스템 라벨을 도입해서 이쪽 들어오는 출고, 그리고 입고, 그다음에 출고할 때 이 라벨로 우리가 이 전체 박스의 수를 관리를 하자.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무게 센서, 좀 과도하긴 하지만은 무게 센서를 이렇게 심어서 이 박스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한번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축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어디서 오냐, 프로그래밍 혹은 전산적인 이런 새로운 지식에서 이런 부분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 이제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기존에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해결 가능하지 않은 문제들도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사고의 전환과 사고의 확장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계속. 저는 그 힘이 바로 프로그래밍이 그리고 코딩이 그런 힘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현실적인 예입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학회에서 좀 가지고 온 문제인데요. 제가 실제로 저희 팀이랑 같이 풀어본 문제예요. 어떤 이렇게 조건들이 주어지고요. 현실 속 조건들이 주어지고 이 조건 하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사실 엄청 현실에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고 상충적인 관계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다 수학적 모형으로 푼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이거를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막 움직이면서 시간별로 얼마나 사람들이 쓰인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좀 영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복잡한 현실 속의 문제들도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그 한 가지 예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이유에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할게요. 프로그래밍이란 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프로그래밍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래밍 얘기를 하고 코딩을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야? 굉장히 어려운 개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프로그래밍이랑 코딩은 같은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죠, 영어기는. 그래서 막 뭐라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막 하고 있어요. 컴퓨터한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이런 언어로 컴퓨터한테 말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프로그래밍이란 우리 사람이 컴퓨터에게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명령을 전달하는 것. 그게 답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이에요. 정리를 하면은 한 줄로 끝낼 수 있어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다른 말로 이렇게 코드를 친다고 해서 코딩이라고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 딱
프로그래밍이 뭐냐 물어봤을 때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습니다. 예, 한 줄 딱 이렇게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것은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컴퓨터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0과 1 이진수 체계라고 하는데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 체계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0과 1을 우리가 막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징검다리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0과 1을 칠 수가 0과 1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 이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어, 제가 언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수단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수단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아는 말들도 있고 키보드, 뭐 타임, 랜덤,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 get, copy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뭐 실제로 영어예요, 영어.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영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친숙한 영어, 그리고 우리한테 친숙한 어떤 랭귀지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이렇게 1차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쨌든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계어로 0과 1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수단까지 갖춰져 이렇게 0과 1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우리를 대신해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언어들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하는 거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은 실제로 0과 1로 이렇게 바꿔줘서 최종적으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제가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면 이렇게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배울 언어, 파이썬 있죠. 이쪽에. 이거는 지금 스택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GitHub라는 개발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인기 순위를 좀 조사를 한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뭐 SQL, 비주얼 베이직, 고도 보이고요. C, 루비, 자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엄청나게 많죠. 수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언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의 명령어를 기계어로 바꿔줘서 컴퓨터한테 실질적으로 명령이 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겁니다. 우리는 파이썬 언어를 배울 거니까요.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아까 보시던 수많은 언어 중에서 왜 파이썬을 골랐느냐, 왜 하필 파이썬이냐 라고 조금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파이썬 언어를 이렇게 강의 자료를 고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언어들 C, 그 다음에 자바 뭐 이렇게 해보다가 많이 중간에 뭐 포기를 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파이썬은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C나 자바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언어 체계가.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데도 컴퓨터한테 가깝게 명령을 내리면 당연히 조금 더 어렵겠죠. 대신에 인간의 사고 체계에 조금 더 가까운 문법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이 레벨, 로우 레벨이 나눠지는데 이것만 알고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인간의 사고 체계에 가까운 언어라고 해서 하이 레벨 고수준의 언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파이썬은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다가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어떤 버그를 만나서 이 버그를 해결을 못해서 많은 시간을 혼자서 막 낑낑 싸매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저는 가장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를 찾아보고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쉽게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버그를 찾거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풀어내기가 쉽습니다. 다른 언어보다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웹 개발,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등
상당히 쓰이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인베디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인베디드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냉장고나 세탁기, 컴퓨터가 아닌 모든 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이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어떤 냉장고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예를 들면 파이썬이 만들 수 있다. 뭐 냉장고, 세탁기, 뭐 그런 것들이죠. 네. 인베디드는 어쨌든 우리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기계 장치를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파이썬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파워포인트나 뭐 예를 들면은 엄청 많잖아요. 엑셀도 소프트웨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딱딱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닌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웹 개발, 어쨌든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펑션이라고 해요. 펑션, 기능. 그래서 기능들 좀 배울 거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응용하는 부분까지 배우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명령들, 정말 쓸만한 명령들을 좀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알면은. 이렇게 하시고요. 파이썬부터 지금부터 설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파이썬부터. 같이 처음부터 같이 해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http www.python.org 들어가서요. 보시면 여기 쭉 이제 메뉴가 있는데 다운로드겠죠. 다운로드 들어가서 다운로드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을 클릭을 해주고요. 클릭을 하면 다운이 됩니다. 다운로드 됐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add python, 뭐 이 버전은 좀 지금 다를 거예요. add python to pass를 입력을 해주세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어느 경로에서든 파이썬이 접근 가능하게, 파이썬에 접근 가능하게 길을 뚫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따로 뭐 여러 가지 시스템 환경 보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클릭하면 한 방에 되니까 반드시 클릭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이썬 설치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파이썬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설치를 다 하시고요. 그 컨트롤 이 윈도우 플러스 R을 눌러서 이런 CMD 환경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도스 창이 뜰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제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려면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와요. 파이썬 그리고 버전 나오고요. 여기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인다면은 이런 문구와 같이 커서가 깜빡인다면은 파이썬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파이썬 이렇게 도스 화면에서 이렇게 어떤 명령어를 전달을 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딱딱하니까 조금 더 밝은 화면에서 조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 명령어를 치는 것도 뭐 이런 화면에서 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환경이 또 있어요. 그런 환경이 바로 에디터 편집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환경을 또 설치를 할 겁니다. 간단해요. pip,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pip를 써주고요. 인스톨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설치가 이미 됐다고 쭉 나올 거예요.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설치를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 이 앞에 이 도스 화면에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한번 입력을 하신 후에 엔터를 눌러주세요. 웹 기반의 지금 파이썬 에디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어쨌든 우리는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했고요. 주피터 노트북 처음 환경 들어가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New 클릭을 하고요. 파이썬 3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도스 화면보다는 훨씬 낫죠. 이렇게 하얀색 배경으로 편집기가 나타날 거예요. 편집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여기다 명령 내리는 거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한 화면에 명령을 내려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창을 통해서 컴퓨터와 이제 실제적으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고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